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안톤 체홉의 단편소설 낭독 시리즈 세 번째, 어느 관리의 죽음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일상의 아주 사소한 일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체홉 특유의 가볍지만 씁쓸한 유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느 관리의 죽음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저녁, 하급 회계원인 이반 드미트리치 체르바코프가 객석 두 번째 줄에 앉아 오페라 글라스로 코르네빌의 종이라는 오페레타를 관람하고 있었다. 그는 공연을 보며 행복의 정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소설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데 갑자기다.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작가들이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쨌든 그런데 갑자기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을 질끈 감고 호흡이 멈췄다. 그는 오페라 글라스에서 눈을 떼고 몸을 숙였다. 그리고는 애취. 그렇다. 보는 바와 같이 재채기를 했다. 그 누구라도 그 어디에라도 재채기를 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농부도 재채기를 하고 경찰서장도 하며 때로는 국회의원도 재채기를 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채기를 한다. 체리바코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 예의 바른 사람이 을에 그렇듯이 재채기 소리로 누군가를 방해한 건 아닌지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이내 그는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자기 바로 앞, 첫 번째 줄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장갑으로 대머리와 목덜미를 닦으며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다. 체르비아코프는 그 노신사가 교통부 소속 브리잘로프 장군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저 사람에게 침이 튀어버렸군. 체르비아코프는 생각했다. 내가 모시는 부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곤란하게 됐군. 사과해야겠어. 체르비아코프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몸을 앞으로 숙이며 장군의 귀에다 나직이 속삭였다. 죄송합니다, 각하. 제가 실수로 침을 튀겼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제발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알았네. 자리에 앉게. 공연 보는데 방해하지 말게나. 체르비아코프는 당황하기도 하고 멋쩍은 느낌이 들어 머리를 긁적이며 다시 무대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공연을 보면서도 더 이상 행복한 기분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휴식 시간에 그는 브리잘로프에게 다가가서 그의 곁을 서성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더듬더듬 말했다. 각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 괜찮다니까. 나는 이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 얘긴가? 장군은 이렇게 말하며
신경질적으로 아랫입술을 부르르 떨었다. 잊어버렸다곤 하지만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는 것 같은데. 체리바코프는 장군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생각했다. 말도 하기 싫은 모양이지. 내가 정말 의도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해야 할 텐데. 재채기는 자연의 섭리라고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고의적으로 침을 뱉었다고 생각할 거야.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게 될걸. 집에 돌아온 체르바코프는 아내에게 자신의 실수를 털어놓았다. 그런데 아내가 이 사건을 너무 하찮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아내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긴 했지만 브리잘로프가 다른 부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안심했던 것이다. 그래도 가서 사과하는 게 낫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바로 그거야. 내가 사과를 했는데도 그 사람 뭔가 이상했어. 제대로 된 말은 한마디도 안 하더라니까. 하긴 제대로 말할 시간도 없었지. 다음 날 체르바코프는 새 제복을 입고 말끔하게 이발한 후 브리잘로프에게 사과하러 갔다. 장군의 접견실로 들어가 보니 많은 청원자들에게 파묻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장군이 보였다. 몇 사람의 청원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나서 장군은 눈을 들어 체르바코프를 보았다. 체르바코프가 용건을 말하기 시작했다. 저 각하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아르카지아 극장에서 제가 재채기를 해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침을 튀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이.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건가? 자, 그럼 당신은 무슨 일이요? 장군은 다음 청원자에게 고개를 돌렸다. 잠시도 상대하기 싫은 모양이군. 체르바코프는 새파랗게 질려 생각했다. 그건 화가 났다는 뜻이야.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어. 해명을 해야겠어. 장군이 마지막 청원자와의 면담을 끝내고 접견실을 나가려 하자 체르바코프는 황급히 그를 쫓아가서 중얼거렸다. 각하, 제가 감히 각하를 뵈러 온 것은 오로지 뉘우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발 알아주십시오. 장군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 손을 내저었다. 자네, 지금 나를 놀리자는 건가? 그는 이렇게 내뱉고 문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놀리다니 무슨 말이지? 체르바코프는 생각했다. 놀리다니 말도 안 되지. 장군은 이해를 못하는군. 정말 그렇다면 그런 엉뚱한 소리나 하는 작자한텐 더 이상 사과하지 않을 거야. 빌어먹을. 좋아. 편지를 써야겠어. 이제 직접 찾아가는 건 그만둘 거야. 누가 갈까 보다. 체르바코프는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장군에게 편지를 쓸 수 없었다. 생각을 거듭했지만 쓸 말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다음 날 다시 장군을 찾아갔다. 제가 어제 각하를 찾아뵈었던 까닭은 그는 장군이 찾아온 용건을 물으려고 쳐다보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각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재채기를 하여 침을 튀긴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각하를 놀릴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약 제가 각하를 놀린다면 그건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꺼져! 장군은 노기에 찬 얼굴빛이 되더니 분노에 떨면서 고함을 질렀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체리바코프가 공포에 질려 속삭이듯 물었다. 꺼지라니까! 장군이 발을 구르며 다시 소리 질렀다. 체리바코프의 뱃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멍하니 걸음을 옮겨 집으로 걸어갔다. 집에 도착한 그는 제복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웠다. 그리고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지금까지 안톤 체홉의 단편소설 어느 관리의 죽음을 들어보셨습니다. 별것 아닌 실수 하나로 끝없이 불안해하던 체르바코프의 모습, 조금 안쓰럽고 또 조금 웃기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우프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괜찮을까? 말 실수한 건 아닐까? 그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런 말 실수를 해서 상대방에게 아주 큰 결례를 범한 건 아닐까? 자려고 누워도 자꾸만 생각이 나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죠. 근데 정작 상대방은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심지어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별거 아닌 일에 너무 신경 쓰고 괴로워한 적은 없었나요?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 너그러워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